예, 안녕하세요. 자, 저는 그, 고향이 아시다시피 부산입니다. 뭐, 고향이 부산이라 그래가지고, 뭐 바닷가를 자주 가는 건 아니죠. 어제 TV를 보니까 출신이, 제주도 출신인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고향이 제주도이긴 하지만, 수영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내내 보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부산이니까 뭐 오며 가면 뭐 해운대며 광안리며 바닷가에 갈 기회는 많죠. 그래도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바다를 볼 기회가 많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가끔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은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죠. 그죠? 파도가 계속적으로 거의 해안 쪽으로 치지도 않고요. 또는 먼 바다 쪽으로 파도가 치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들어왔다가 점점점 모여가지고 점점점 그게 밀물이 되면서 물이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이 점점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썰물이 되어서 그죠? 바닷물이 점점 높이가 낮아지기도 하고 뭐 그게 소위 조수간만의 이치입니다. 조수간만이 물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거나 한꺼번에 물이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돌았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그게 점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게 바닷물의 이치이기도 하죠.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주가란 게, 그죠? 주가란 게 끝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올라가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끝없이 계속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그죠? 주가란 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이긴 한데, 그죠? 하락세이긴 한데 하락세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와장창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면 하락세라고. 그죠? 상승세도 그렇습니까?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파도, 물결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주가의 움직임을 파동, 그죠? 웨이브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죠, 그죠? 웨이브다. 오늘 주가가 20포인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1월 달 들어서서 1월 2일하고 1월 3일 날 이틀 동안 하락하고요. 그죠? 그때부터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줄창 어제까지 어제가 9일이었죠. 그러니까 4, 5, 4일, 5일 줄창 주가가 상승 9일이 아니군요. 어제가 9일이 아니고 어제가 16일이었군요. 그러니까 4일부터 16일까지 3일, 4일 이틀 동안은 하락세였고 그렇죠. 2일, 3일 했군요. 2일, 3일 동안 하락세였고 4일부터 16일까지 줄창 상승세 연속해서 9일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슬슬 조정을 보일 법도 했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조정이 있을 거다 라고 예상했는데 조정이 있을 것 같으면은 주가가 오르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계속 조정을 기다리다가 헛손질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정작 오늘은 뭐 다시 결국은 9일 동안의 주가가 줄창 올랐으니까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겁낼 일은 아니다 라고 오늘 강의 제목에다 달아두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있을 조정인데 어차피 있을 건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조정이 있다 그래서 겁낼 일은 없지 않겠냐. 그죠?
추세가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보다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주가가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서 뒤에서 멀찌감치 서서 과거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매일매일의 움직임보다는 그게 오르고 내리고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추세를 만들고 하나의 파동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나마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굳이 말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샀네.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샀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예컨대 음모론이나, 그죠?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세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수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봐서, 오늘은 외국인 샀는데, 기관들이 팔았네.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팔아서 왜 이놈들이 주식을 팔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기관들이 팔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를 조정을 물어봅니까? 매수의 찬스로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기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살라 그러는데 해피되면은 좋은 주식을 싼 값으로 팔아주시네요 라고 고마워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관들이 팔았냐. 요새 인터넷 증권 게시판에 보면은 기관이란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개관이라도 개관. 그죠? 개자라 말을 붙여가지고, 기관이 아니고 개관. 이런 식의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다 개야. 그죠? 앞에 개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요. 기관들 팔면 고마운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추세가, 이제 조정이 있을 법한 찬스, 국면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현재 일모로 본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름 안에 있죠. 현재의 위치를 본다면 1번 주가는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분명합니다.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섰죠. 두 번째 후행스팬은 캔들을 넘어섰죠. 26일 전에, 그죠? 26일 전에 캔들을 분명히 넘어섰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주가는 구름 넘어섰습니까? 아직은 못 넘어섰네. 아직은 주가가 구름 안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기준선도 넘겼었고, 주가 구행스핀이 캔들을 넘어섰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하락세에서, 그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단계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 5번 단계까지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6번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번 단계 주가가 기준 구름을 넘어서는 단계 요거만 남았는데 이거 되기 전까지 주가가 잠시 조정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전략이었죠? 구름만 나가면은 그때는 올인. 그죠? 구름만 나가면 올인. 그전에는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핀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매수야? 매수는 매수로 돼 정찰병보다도 조금 더 다진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는 전략이죠. 그죠? 그죠? 후행스핀이 여기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소위 정찰병을 보내다가 점점점 상승세를 보이면서 후행스핀의 캔들을 넘었었으니까 이제는 다진 매수. 그리고 후행스팬과 캔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후행스팬이 캔들이 뭐가 됩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니까 주가도 이 근처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갈 거다. 우리는 이때를 다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겁낼 일도 아니고요. RSI 상으로 봐서 혹시라도 이럴 때라든지 혹시라도 매도 신호가 나타나가지고 좀 더 이때니까 그죠? 이때는 그래도 또 조정이 깊었는데 혹시나 이럴 때처럼 매도 신호가 아닐까라고 우려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의 시기와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를 찾아본다면 이때쯤이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때쯤이죠. 그죠? RSI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주가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RSI가 이런 수준에서 밀렸지, 이때도 밀렸고, 이때도 좀 밀렸지만, 지금도 RSI가 좀 밀리고 있지만, 결국은 RSI가 더 올라갔고요. 이때도 더 올라갔고, 따라서 여기서 더 올라갔고, 여기서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갔으니, 지금은 우리가 이 수준이니, 여기니까, 앞으로 과거에 이런 예라든지 이런 예를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요. 그죠? 예전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죠? 과거에 전에도 RSI가 얼마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한 58 정도인데, 그죠? RSI가 58 언저리에서 약간 주춤거렸습니다만, 다시 과거에도 올랐고, RSI가 58 근처에 약간 주춤거렸으나, 다시 잘 볼까요? 요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RSI가 이때 여기서 주춤거렸으나 약간 주춤거렸으나 다시 상승했고, 여기도 약간 주가가 약간 주춤거렸으나 다시 올라갔다면, 이번에도 주가가 약간 주춤거리지 몰라도 결국은 구름을 뚫고 똑같은 논리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고 봐도 틀림없겠죠. 그죠? 과거에 이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가 뭡니까? 과거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에도 되풀이 될 거다.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이게 우리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의 움직임이 그대로 되풀이 된다면 이번에도 주가는 RSI의 상으로서 약간 주춤거리고 다시 올라갈 거다. 아울러서 구름으로 본다면 얘는 이제 구름 안에 있으니까 약간 버벅거리지 않겠냐. 전에도 그랬네요. 전에도 구름 안에서 약간 버벅거리다가 그때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에서 약간 버벅거렸네요. 그죠? 그러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구름이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다면 이번에도 약간 저항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에는 조정을 보일 거라 예상했는데 다시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결국은 나타날 만한 때에 조정이 나타났으니 겁낼 일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종목들을 슬슬 제가 맨날 쓰는 비유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서 이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찬스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이 다르죠. 그죠? 약간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후행 스팬이 캔들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게 지지가 바뀌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뭡니까? 후행 스팬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주가 약간 버벅거립니다만은 어차피 이건 역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6가지 단계를 따져볼 때 주가가 돌아섰고요. 전환선이 돌아섰고요.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교차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주가가 뭡니까? 기준선을 넘어섰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은 추세가 바뀌는 6가지 단계 중에서 4단계를 거쳤고요. 그죠? 코스피는요. 추세가 바뀌는 6가지 단계 중에서 5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거니까 코스피는 주가가 구름을 못 넘겼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구름을 못 넘기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못 넘겼다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만은 어차피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차곡차곡 잘 거치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추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휴일이었으니까 지난번 움직인 거도 똑같죠,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얘도 조정을 보이겠지. 조정을 보이겠습니다. 결국은 상승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름 밖으로 나갔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조정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조정을 보이긴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세.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약간 주춤거린다 그래서 추세가 망가졌다. 이제 끝났다. 아, 이제 상승세를 끝났다. 아, 내가 진작에 팔 걸 왜 샀을까? 라고 고민할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어떻습니까? 소폭 올랐습니다.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나요? 3원 40전 올랐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1231원이었다가 어제 장중에 1231원까지 갔다가 어제 마감가는 얼마였습니까? 1235원이었는데 어제 마감가가 1235원이었는데 오늘 1238원으로 3원 올랐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추세가 끝났다. 상승 추세다.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RSI가 매수 신호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RSI가 매수 신호, 이 RSI 여기잖아. 오늘 RSI는 얼마입니까? 26이야. 여기가 30인데 RSI는 아직까지 26이니까 아직까지 30선도 돌파하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죠? 설령 반등해봤자 하락하가 반등하고 하락하가 반등하고 하락하가 반등하고 하락하가 반등하니까 뭐 반등해봤자 이때 RSI가 30선을 다 돌파했습니다만은 조금 반등했으나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고 이때도 조금 반등했으나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RSI가 30선을 돌파하면서 반등해봤자 기준선을 넘기는 1280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반등이야 있겠죠. 환율이야 반등할 수도 있겠고 주가는 조정이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대세, 추세, 전반적인 흐름을 뒤바뀔 정도로 아예 지금까지의 상승세는 우리는 헛된 꿈에 불과했고 상승이 아니고 반등에 불과했고 지금부터는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다시 하락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재의 주가의 상승세가 너무나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예를 들어 기준선과 전환선에 교차하지도 않고 주가가 그런 근처도 안 가고 조금 반등하는데 갔다가 다시 밀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게 코스피는 아닙니다만 근데 코스피가 코스피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쯤 왔다가 다시 밀리는 이때쯤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같으면은 반등이지 이거는 반등이에요. 추세적 상승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니에요. 왜? 구름도 못 넘겼고 후행스패는 택도 없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도 안 됐고 주가 구름이 올라갔고 아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아무런 거 없고 단지 환율이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상승세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이럴 때 같으면 더 돌아갈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럴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해 본들 이럴 때 반등해 본들 이거는 반등에 불과한 거야. 왜 반등에 불과하냐? 전환선도 상승하지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으나 전환선도 안 돌아섰고 기준선 전환선도 교차도 안 했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도 안 했고 주가가 구름을 넘기지도 못했고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6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만 주가가 올라간 거 말고는 다 제대로 달성이 안 됐으니 이런 거 올라갔던 거 하나 가지고 상승세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죠? 그냥 안고 다닌 거예요. 결국은 밀리고 말았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고 이럴 때와는 달리 지금의 경우에는 그 6가지 단계 중에서 추세가 주가가 돌아서 기준선 전환선이 돌아서 교차해 구름 위로 그 기준선에 넘겨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가 구름만 넘어서 요것만 빼놓고 1, 2, 3, 4, 5 5가지 단계를 다 충족했으니까 지금의 주가는 과거에 이때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끽 반등하는 그럴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조정을 보이더라도 검증할 일은 없겠다. 달러도 원화 환율은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뭐 오른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주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봉으로 본다면 뭐 조금 반등했으나 뭐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하락 흐름 맥락은 여전히 하락세일 수밖에 없겠다. 그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하이 지수 중국에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시장이 잘 되니까 중국의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구름 하락세로 내내 보이다가 구름 밖으로 드디어 이제 이 구름도 못 들어와서 한동안 시간을 끌렸다. 그죠? 바로 못 들어가고 왔다 갔다 시간을 끌었고 결국은 이 구름을 뚫고 나갔고 그 다음에 구름이 더 못 나갔으니까 구름이 든든한 안 든든한가 조정을 거치는 단계를 거쳤고 그런 다음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도 바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조정을 보일 텐데 지금 뭡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의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상하이 지수는 상승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2만 달러 넘어서 가지고 2만 달러 넘어서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목으로 이야기한다면 구름 밖으로 나왔죠. 아, 이거 올라가겠네. 대신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테스트 해보고 가겠죠. 그죠? 이 테스트 해보는 과정 눌림목이 조만간 나타날 텐데 나타나지 않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CCI를 보고 있으면 CCI가 요 플러스 100선을 위에서 밑으로 돌파하는 이 순간이 뭡니까? 매도의 타임이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선을 위에서 올라갈 때가 또는 플러스 10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둘 다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도의 이때처럼이죠.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겠죠. 이때.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100선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도의 타이밍인데 아직은 아니니까 비트코인을 벌써부터 매도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조만간 CCI가 밑으로 내려오면 비트코인이 조금만 밀리면은 역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거고 이걸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이 어떤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눌림목이 조만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뭡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더리움도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CCI는 아직 매도 신호 아니니까 조만간 이렇게 가는 눌림목이 조만간 있으리라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뭡니까? 리스크 온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주식 이때까지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달러는 강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채권보다는 금,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다가 올해 들어서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점점 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달만 하면은 미국의 이코노믹 파이낸셜 팔러시 미국의 금융 재정 정책이 소위 피봇 뭡니까? 정책이 금리를 뒤로 올리다가 지금부터는 정책 전환해가지고 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피봇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책의 전환을 말하죠. 그죠? 정책 전환.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전환을 말합니다. 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경원시하던 가상화폐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소위 성장주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입니다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금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화금리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으로 시장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조금 반등하고 채권 가격이 조금 하락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쭉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 오늘 100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프십니까? 삼성전자 100원 떨어졌다. 와, 어제는 61,100원 했는데 오늘은 61,000원이네. 와, 100원이나 떨어졌네. 아프십니까? 요새 그 TV에 유명한 드라마 뭡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그죠? 옛날에 뭐였죠? 뭐 다 보였던가? 하여간 그 TV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 100원 하락했는데 아프십니까? 아니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죠. 후행스팬 캔들 위로 나왔죠. 그죠? 이제는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6가지 단계에서 다 올 클리어했죠. 이걸 다 완성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였습니까?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 조정 정도는 예상되지만 추세가 다시 하락세로 갈 확률은 낮다.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가 하락세로 안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 하이닉스는요? 또 나빠 보이지 않으나 삼성전자는 구름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얘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후행스팬이 캔들 밖으로 나왔으니 이건 역시 조만간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따뜻한 햇살을 향해서 양기를 향해서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 카카오 사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좋다. 네이버 카카오 좋다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래서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예전에 이 네이버인데 과거에 뭡니까? 2021년이니까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입니다만은 재작년 7월 달에 46만 원 하는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그죠? 맞죠? 3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반등하여 18만 원인데 그래도 여전히 19만 원인데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하락세였다가 결국은 구름 밖에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차트 좋아합니다. 이런 종류의 차트가 어떤 종류의 차트냐?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낸 놈. 이런 종류의 차트입니다. 첫째는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두 번째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그죠? 메리트도 있죠. 세 번째로 혹시 틀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름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구름이 더 처박히는 바람에 우리 예상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틀릴 경우라도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명백하죠. 렌타죠. 얼마에 손절합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리스크는 최악의 경우에 요만큼의 리스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매도. 그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올 매도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이만큼이 최악의 경우의 리스크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지고 상승에 대한 리워드를 따지는 것이다 보니 리스크 대비해서 리워드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20만 원, 19만 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옛날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밖에 안 났으니까 또는 반토막이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2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 고점만큼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은 괜찮지 않냐. 후행 스팬 지지를 받지 않겠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죠? 카카오도 내내 하락세로 보이다가 드디어 고기를 내고 구름 밖으로 고기를 비지기 냈죠. 그죠? 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 구름 밖에 나왔다. 바로 갑니까? 보통의 경우에 구름 밖에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죠. 이게 어디까지 전환선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기준선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더 내려와서 구름에 돌아설 수도 있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삼아라. 이거는 무슨 매수야? 올인 매수야. 왜 올인 매수죠? 구름 밖으로 나왔고 고형 스팬 캔들 밖으로 나왔고 뭐 6가지 단계 다 거쳤으니까 지금부터는 상승한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상승합니까?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이야말로 우리로서는 절호의 그러니까 매수 기회가 되죠.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보고 있죠? 카카오입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제는 괜찮다 이거죠.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사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카카오 이럴 때 주가 구름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좋은 게 사세요 이런 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쳐다보지도 말자. 안 쳐다봤죠, 그죠? 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봅니까?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왜 봐요? 그죠?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바닥에 있냐니 모르는데 그걸 왜 쳐다봐? 쳐다보고 보지도 않고 있다가 구름 밖으로 고기를 내니까 이제는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볼까?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맞습니까? 삼성바이오는 볼까요? 아니요. 아니 네이버 카카오는 사락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는 좋다 그러면서 왜 삼성바이오는 싫다 그럽니까? 삼성바이오는 종목이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죠? 왜 아닙니까? 추세가 상승세가 여러분 돌아섰나요? 아니요. 안 돌아섰죠, 그죠? 안 돌아섰죠. 기준선도 못 넘겼고 후행선배는 택도 없고 전환선 안 올라갔고 주가도 상승 안 했네. 이게 상승세가 아니야. 이거 안 사는 거야.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아무 종목이나 사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 종목. 삼성바이오 회사 좋지 않아요. 실질도 좋고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자기 최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서 삼성바이오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나쁜 종목 하나도 없어요. 일하고 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종목은 매주 화요일마다 제 누구죠? 손자가 오니까 오래간만에 지난주에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왔다가 고함을 지르고 가네요. 놀랐었죠. 다시 삼성바이오 사라고요? 아니요. 삼성바이오는 아직까지 써놨죠. 관마. 우리는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네이버 카카오 쳐다보듯이 그냥 관마 구경만 하는 거죠. 셀트리온은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반등했는데 저런 기준선에 딱 걸려가지고 못 넘어갔잖아요. 맞습니까? 후행스팬 못 넘어간 건 당연하고 그나마 기준선 넘겨가지고 정찰병이라도 보내려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게 기준선도 못 넘겼잖아. 보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종목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관망. 셀트리온. 관망. 그렇죠? 만약에 나 이거 일목 모르겠고 나 RSI 보고 여기 있으니까 RSI에서 매수할래? fine. 오케이. 사세요. 문제 없어요. 이래 사야 돼. 대신에 언제 팔아요? 얘가
RSI가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죠.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70선 밑으로 내려올 때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30선 밑으로 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주가가 지금은 훨씬 더 매수가 한 가격보다 훨씬 더 밑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손절할 각오라 그러면은 RSI 보고 산다 그러면 뭐 프로블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RSI를 보고 아니고 일목으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전략은 뭐야? 관망. 그죠? 관망. 종목을 여러분들 제 강의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유행 별로 관심 없습니다. 테마 아이고 글쎄요. 원전주 뭐 글쎄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뭐 글쎄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죠? 대신에 진용에 대해서 이 회사가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혹시 부도가 나지 않을까,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 안정적인 종목을 추세의 흐름에 맞춰서 추세가 상승세일 때, 바닥이 아니고 상승세로 돌았을 때 사서 꼭지를 지나서 하락세로 돌았을 때를 골라서 매도하는 전략이죠. 그죠? 우리 꼬랑대기 안 먹고 머리 안 먹어요. 그죠? 몸통만 먹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샀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준선을 넘길 때 사야 되는데 이 종목은 기준선을 못 넘겼으니까 관망. 그렇죠? 셀트리온 이 관망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요. 뭐라 그랬죠? 사긴 사는데 매수는 매수로 돼. 매수는 매수로 기준선 넘겼으니까 매수는 매수로 돼. 아직까지 얘가 후행 스핀을 못 넘겼으니까 정찰병만 보낸다. 그죠? 그러다가 얘가 후행 스핀에 캔들 넘어가면 더 살 거다 했는데 정찰병만 보낸 매수가 나왔죠. 그죠? 만약에 왕창 샀으면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만약에 기준선마저 밑으로 또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에 내려오면 어쩝니까? 이것도 정찰병 보낸 놈도 보소 회수해야 되죠. 그죠? 매도. 그러니까 역시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정찰병 보내고 또 뭡니까? 뭐라 그러지? 타진 매수하고 구름이 올라가는 이런 정찰병 지금 분할 매수 전략이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보다시피 LG화학의 경우에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2차 전지 삼성 SDI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종목을 좋게 보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좋은 종목이 없어요. 그처럼 끝내주는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도 없고, 그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없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처럼 우리나라의 양극 전국제를 동시에 하는 종목도 없고, 끝내주는 종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느냐? 안 그렇다. 그죠? 안 그렇다. 그죠? 여러분이 살 때 상대방은 팝니다. 상대방 주가 올라갈 줄 몰라가지고 파느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만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 줄 알고 그 종목을 파는 사람은 그 회사가 나쁜 회사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LG화학이, 셀트리온이, 포스코 케미칼이 다 좋은 회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을 보시라 이거죠. 어찌합니까?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럼 위냐? 그럼 아래냐? 기준선 위냐? 기준선 아래냐?만 보면 되죠. 이 삼성 SDI도 절묘하게 뭡니까?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네. 그렇죠. 후행스팬 못 넘었죠. 그러니까 정찰병 보내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관망. SDI. 그렇죠? 나 RSI로 매수합니다. 오케이, 그건 말리지 않는다. 그죠? 말리지 않는다. 매수하는 거, RSI로 하는 거는 뭐 관망이 나버려가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대신에 내려오면은 이거보다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해야 되는
불상사도 있을 거다.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 단타 좋지만 바다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짜릿함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샀다가 손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약점도 RSI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다. 모든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항상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내가 쓰는 지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100% 성공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죠? 확률로 봐서는 100%는 커녕 80%, 70%, 60%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40% 실패를 보더라도 손해는 조금 보고 60% 성공일 때 왕창 먹으니까 왕창 먹고 조금 터지고 왕창 먹고 조금 터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먹을 때 와장창창 수익이 나고 터질 때는 완전히 뭐 한가를 처박혀 가지고 왕창 손해보고 그래 가지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이 바닥에서 오래오래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가짐이나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나 기준이나 원칙이나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주식을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도 내일도 강의를 하고 있는 뭡니까?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자, 어째 될까요? 역시 구름의 장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기준선 넘겼고, 현재로 봐서는 후행 스피에 넘겼으니까 사야 되겠죠. 그죠? 사도 됩니다. 매수. 대신에 어떤 매수야? 이건 정찰병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사는 정찰병보다는 정찰 매수에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타진 매수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해 보이죠? 하지만 구름을 못 넘겼으니까 여기다가 올인을 때리 넣기는 그렇고 기다렸다가 구름 넘기는 걸 꼴을 보고 구름을 넘어서는 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되면은 이 수준에서 그죠? 이 수준에서 추가로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죠?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추세의 흐름을 따라가시라. 기아차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기아차 똑같습니다. 기아차도 얘는 아직까지 후행 스피드에 못 넘겼으니까 역시 얘는 아직까지는 정찰병 보려는 정도죠. 그죠? 거의 현대차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 들어서 포스코 밀고 했죠. 그죠? 포스코 남미에 리튬 염호를 개발하는데 리튬 광산을 개발했다 그러죠. 이거 리튬은요. 리튬은 바닷물에는 다 있어요. 바닷물 안에 무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에 파는 게 아니고 바닷물 안에 리튬이 무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리튬을 걸어내려고 그러면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해내려고 그러면은 이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런 다음에 리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간 코스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 포스코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위 염호,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어딘가 염호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바닷물이 다 말랐어요. 그죠? 다 말라가지고 물기만 그냥 다 바닷물에 다 증발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 바닷물을 정류를 시켜가지고 리튬을 생산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바닷물이 다 흘러가고 이제 알짜배기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리튬을 걸어내는 것은 그냥 바닷물보다 훨씬 더 코스트가 세이브 되죠. 그죠? 훨씬 코스트가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한 리튬이라는 게 어디 들어갑니까? 양극재에 들어가죠. 그죠? 양극재. 소위 그 배터리. 흑연은 음극재고죠. 흑인은 음극재고 리튬은 양극재인데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을 무한대 코스트를 세이브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염호를 이 포스코가 투자해가지고 자원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리튬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뜨고 했을 때 포스코가 덩달아서 주가가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 떨어지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구름 받고 나왔고 후행스핀도 나왔고 얘는 상승세로 보이지 않겠냐 포스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물론 구름 받고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겠죠. 그죠? 아래에서 살짝 밀린 거 깔아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 테니 이 조정이 역시 매수의 기회다. 그죠? 구름 그새까지 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기로 입 벌리 놓고 뭡니까? 예? 감나무 밑에서 그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려 놓고 감나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포스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는 별거 없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나 뭐 별거 없죠. 맞습니까? 이거 사야 돼요? 아니요. 그죠?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이거 기준선 밑에 있고 이거고 구행수변 별거 없고 여전히 이 종목 뭐야? 관망. 그죠? 관망. 이거 뭐 굳이 뭐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현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재미로. SK텔레콤. 주봉인가요? 아, 일봉이네. 자, SK텔레콤 RSI로 본다면 뭐 이때도 매수죠. 그죠? 문제는 이 RSI가 보다시피 이 RSI만 그리면 이렇죠. RSI가 그때를 제가 크게 그리면 이때부터 할까요?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다시 매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팔고 사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RSI로 따라간다면 뭐 매수는 반대지 않습니까? 대신에 RSI는 보다시피 사고 팔고 살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해야 되는 소위 단타를 해야 하는 리스크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비록 이게 12일짜리 RSI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거래해야 된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RSI 보기 시작한다면 뭐 RSI만 가지고 사라. 그죠? 올라간다. 그건 좋다 이거죠. 해외 JYP 등등 엔트 관련 좀 볼까요? JYP 어떻습니까? JYP는 뭐 우리의 원칙대로 똑같죠. 그죠? 위에서 이 기준선이 저항이 되면서 일부 매도. 그죠? JYP. 그렇죠. 반면에 하이브는요. 하이브. 여전히 스테이. 그죠? 스테이. 하이브는 스테이. 맞습니까? 하이브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YG는요? 똑같죠? YG. 여전히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나왔다가 얘는 오히려 여기서 뭐 되겠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후행스팬이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조정받고 가는 이런 시나리오의 일과이다. 그죠? YG. 그 다음에 이거는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아무리 호텔신라부터 볼까요? 호텔신라는 여기서 사진 매도. 맞습니까? 네? 호텔신라. 그 다음에 아무레지는요?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본인만의 일관된 원칙,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하고 비법 같고 이상한 카운팅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이,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누구나가, 지금 제 옆에 좀 전에 떠들었던 우리 손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뭐 손자한테 물어봐가지고 기환아, 있지, 현재 얘가 요 까만 선 위에 있니 밑에 있니? 위에 있네요.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걔한테 기준선이 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요거 위에 있니 밑에 있니? 위에 있네요. 사라.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하는 것은 지환이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심플한 전략으로 거래하는 것이 본인을 속이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합니다. 현재 움직임은 큰 흐름으로 봐서 상승세, 그죠? 현재 우리 흐름은 큰 흐름으로 봐서 상승세입니다. 오늘 주가 떨어지는 것은 뭐 약간의 조정 언저리,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니까 뭐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뭐 새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 봐서는 얘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햇볕을 보지 않겠냐. 이게 구름 아래쪽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는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그죠?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광명을 찾아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따뜻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조정을 겁낼 일은 아니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찬스로 삼자. 그죠? 조정이 깊어지면 뭐 깊어지는 대로, 조정이 얕으면 얕아지는 대로 그런가 보다 되는 거죠.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혹시나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나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기준선과 구름을 밑으로 내려가게 돼. 이걸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걸 잘못 봤나 가 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주가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맞습니까? 뭐 추세에 몸을 싣고 주가가 모두의 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서핑할 때, 그죠? 서핑할 줄 모릅니다만은, 뭐 파도가 돌았다 나갔다 할 때 그 선만 잘만 타면은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흐름인데, 그 흐름이 지금은 썰물 쪽으로 가는 파도인지 아니면은 밀물 쪽으로 가는 파도인지, 상승세 중에 나타나는 이 각각의 조정인지 아니면은 하락세 중에 나타나는 이 하락세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세로 봅니까? 상승세로 봅니까? 저는 상승세로 보고 있죠. 그죠? 근거가 뭐야? 구름 밖으로 밑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세로 보니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실아, 어떤 종목 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뭐, 포스코도 있고, 또요? 또 뭐죠? 아이고. 아모레지도 있고, LG, 이게 뭐야? LG 노텍이구나. LG, 자꾸 이런 거 나오네. LG 에너지 솔루션 살까요? 아니죠, 그죠? 이것보다는 LG 생활건강, 왜 자꾸 LG 에너텍이 나오나? LG 생활건강, 그죠?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아니면은, 또는 뭐 하이브, 아니면 YG, 그죠? 뭐 그런 종목들, 구름받고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 조금씩 물량을 늘려간다면,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카카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뭐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질문도 없고 조용하시네요. 시장 뭐 조정을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하시고, 아니면 오늘은 또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